사건 최초 보고 2024년 3월 국내 1위 엔터테인먼트사 하이브 신인 여자 아이돌 아일리 데뷔 컨셉 포토 공개. 전원 긴 생머리에 흑발, 데님 스커트와 흰 티셔츠까지. 사람들은 자연스레 인기 걸그룹 뉴진스를 떠올렸고 3월 25일 아일릿의 데뷔곡 마그네틱 무대가 첫 방송을 타자 대중들의 여론은 엇갈리기 시작. 스타일부터 안무까지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지적과 뉴진스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는 극명히 차이나는 반응들. 하지만 국내 음원 차트 올킬, 음악방송 구관왕,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 차트인의 영광까지. 데뷔 한 달 신인 아일릿이 승승장구하는 동안 어른들의 세계에선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 K-팝 사상 첫 엔터 대기업, 최초의 멀티 레이블 체제하에서 벌어진 최초의 파열음. 나 하나 죽이겠다고. 들어올 거면 나한테 그냥 맞다이로 들어와. 1960 수사팀 사건 보고 또 갈라버린 거입에 하이브 vs 미니진 거침없는 폭로전 충정리. 지난 4월 22일 서울경제신문 단독기사.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 어도어에 감사 질의서를 발송했다는 보도.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적. 인기 걸그룹 뉴진스를 만든 어도어의 경영진이 모기업 하이브로부터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해 모종의 계획을 수립했다는. 뉴진스 부모들을 회유하고 하이브의 다른 아티스트들에 대한 부정여론 심기, 일명 역바이럴 작업까지 진행했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들. 내부 제보를 받았다는 하이브.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고 이 소식이 언론에 일파만파 퍼지게 된 것이었다. 미니진 대표의 첫 반응은 어이없는 언론 플레이. 그 즉시 다음 6가지 내용으로 반박했는데, 첫째, 뉴진스가 이룬 문화적 성과가 하이브에 의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 둘째, 하이브의 또 다른 레이블 빌리프랩이 아일릿을 데뷔시켰는데 뉴진스인 줄 알았다는 반응이 많아 부끄러움. 셋째, 하이브가 새로움을 보여주기는커녕 진보함을 양산, 아류를 등장시켜 뉴진스의 이미지가 소모돼 피해는 고스란히 어도어와 뉴진스의 목. 넷째, 어도어는 하이브를 포함해 어느 누구에게도 뉴진스의 성과를 카피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음. 다섯째, 어도어는 하이브 및 빌리프랩의 이번 카피 사태를 포함해 하이브가 뉴진스에 대해 취해온 일련의 행태에 관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으나 대표 직무를 정지하고 해임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함. 여섯째, 뉴진스 멤버 및 법정 대리인, 즉 부모들과 충분히 논의한 끝에 이 같은 공식 입장을 발표함. 당장 그날 하이브의 주가는 폭락빔을 맞았고 하루 새 7,500억 원이 사라졌다. 하이브의 죄악, 그리고 프로젝트 1945. 모두 하이브가 어도어 사무실 PC를 포렌식한 끝에 찾아낸 증거들이다. 이에 따르면 미니진 대표에게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 하이브가 지닌 어도어 지분 80%를 외부 사모펀드에 매각하도록 압박하거나 뉴진스와 어도어 간 계약을 해지하고 그 책임을 하이브 측에 떠넘기거나. 이 문건들에는 싱가포르 투자청 또는 사우디 국부펀드로 추측되는 외부 투자자 유치를 위한 세부 시나리오. A. 궁극적으로 빠져나간다. B. 하이브 안에서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 이상 두 가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관련 증거 사진까지 포착. 감사 과정에서 이 같은 문건들을 작성한 사실을 어도어 관계자는 인정했고 미니진 대표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도 확보했다고 한다. 하이브를 괴롭힐 방법을 생각하라. 글로벌 자금을 당겨와서 하이브랑 딜하자.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서 데리고 나간다. 5월 여론전 준비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대화로 오간 것까지 확인. 거기다 미니진 대표가 무속인과 함께 주술 경영을 한 정황까지 포착됐다고 함. 하이브에 의해 포착된 미니진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의 결정적 카카오톡 대화 장면. 알려진 바대로 경영권 탈취 모의의 구체적 정황이라는 장면이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을 발동해 미니진이 보유한 어도어의 주식을 현금화. 미니진은 지난해 어도어 지분 20%를 단돈 11억 원에 사들인 바 있음. 미리 정한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게 풋옵션인데 이게 현재 기준으로 무려 1천억 원 상당. 풋옵션을 행사해 거금을 받아내고 동시에 뉴진스에 대한 권리침해 소송을 제기, 어도어의 주식 가치를 떨어뜨림. 이후 미니진의 우호적인 외부 투자자가 나타나 어도어의 지분을 사들이고 미니진의 현금까지 합쳐 빈 껍데기에 어도어를 되사온다는 큰 그림. 이 거대한 계획에 미니진은 대박이라고 반응했다. 하이브는 이 같은 증거들을 토대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발했고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을 해임하기 위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상태다. 뉴진스 신곡 뮤직비디오 공개 단 하루 전 미니진 대표는 4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미니진 대표의 반격 내용. 개인 카톡까지 사찰해서 저를 죽이려 하고 있고 기대의 천국임. 뉴진스 카피 문제에 대해 내부 고발을 한 상태였고 카톡 대화 일부만 캡처해서 보면 다른 프레임이 생길 수밖에 없음. BTS가 내 걸 뺏겼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없음. 직장인이 자기 사수 마음에 안 들면 푸념을 할 수도 있음. 사담을 뭔가로 포장해서 매도하는 의도가 궁금함. 배임은 회사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되는데 실제 시행하거나 착수한 바 없음. 고소장이 기대됨. 실적 잘 내고 있는 계열사 사장을 찍어내리는 게 더 배임임. 방시혁 대표와 같이 일하면 시너지가 있을 줄 알았음. 빅히트 12호로 입사해 소스뮤직 사원 뒤 그곳 연습생으로 걸그룹 만들기로 함. 하지만 민지 외에 마음에 들지 않았고 미니진 걸그룹, 하이브의 첫 번째 걸그룹이라는 브랜딩으로 겨우 캐스팅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이브의 첫 걸그룹은 소스뮤직에서 사쿠라와 김채원으로 나가야 한다고 통보.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도 제가 솔직히 말하면 좀 쌍욕을 했었어요. 지원님한테. 너네 양아치냐. 빨리 데뷔시키고 싶어 레이블 어도어로 분리. 방시혁 대표는 지분 100%를 요구. 빨리 데뷔시키고 싶어 지분 다 포기.
르세라핌 나올 때까지 뉴진스 홍보 보이콧 요구. 한이 너무 많은데 그 다음에 근데 또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에스파 밟아달라는 방 대표의 카톡. 그 뒤로 한마디도 없다가 OMG로 빌보드 첫 탑백 오르니까 즐거우세요? 즐거우시냐고요? 라며 이상한 카톡. 무속인한테 물어본 건 친구라서 물어본 것에 불과. 하이브와 주주간 계약한 게 있는데 노예 계약처럼 걸려있음. 제가 팔지 못하게 5% 꽁꽁 묶어둠. 영원히 하이브 소속이 되라는 것. 계약서 용어 잘 몰라 VC였던 친구한테 물어본 건데 외부 자문이라고 거창하게 나감. 모두가 생머리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도어의 제작 포뮬러를 그대로 따라하는 게 문제. 모두가 뉴진스가 되면 결국 이 업을 망가뜨리는 것. 앨범에 포토카드 넣는 문제로도 온갖 트집. 팬들에게 부담되는 행위이자 시장 교란 행위. 뉴진스는 그런 것 없이도 성공. 멤버들과 저는 여러 번 생각하는 관계 이상. 멤버 엄마들도 하이브의 언플 그만하라고 요청함.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오늘 솔직하게 다 얘기해서 시원함. 경영권 찬탈은 무슨. 저는 제 의지를 꺾는 게 가장 싫은 사람일 뿐. 방시혁 대표는 멀티레이블에서 손떼고 경영만 해. 불과 1년 전 거의 배 갈랐던 50-50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로 민희진 대표를 향한 부정적 여론이 팽배했던 상황.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으로 순식간에 여론이 뒤집혔다. 이게 개같이 일했는데 아무 160억. 그러니까 들어올 거면 나한테 그냥 맞다. 이건 나가려고가 아님 내보내려고가 맞아. 민희진 데뷔 전 코첼라는 민희진이 가야. 요새 MZ 트렌드에도 딱 맞은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이렇구나를 깨달음. 살면서 여론 180도 뒤집은 기자회견 처음 봄. 이게 피어리스고 안티프레자일이고 언포기분이다. 각종 밈까지 양산되고 있는 상황. 처음엔 답변할 가치가 없다던 하이브. 민희진 대표가 언급한 사안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장문의 글 공개. 회사의 재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핵심 경영진과 제3자까지 개입해 여러 달에 걸쳐 논의가 진행됐다는 점. 풋옵션 행사로 얻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고 행동 시기와 소송까지 적시한 문건이 다수 발견된 점. 이건 사담한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라고 지시한 기록까지 발견된 점으로 미뤄 결코 농담이 아님. 민 대표의 23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20억 원. 연봉과 장기 인센티브는 별도.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주식 보상까지 제공했지만 그럼에도 더 큰 거액을 요구, 대화를 파국으로 이끈 건 민 대표임. 뉴진스가 하이브의 첫 번째 걸그룹이 되지 못한 건 하이브가 약속을 안 지켜서가 아니라 민 대표가 별도 레이블을 만들겠다고 강력히 주장한 탓. 소스뮤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멤버들을 어도어로 이관시키고 160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원한 건 하이브. 뉴진스 홍보를 하지 못하게 했나. 뉴진스 데뷔 일정이 밀리면서 소스뮤직의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하게 돼. 데뷔 시점이 비슷해져 서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을 둔 것. 주주간 계약상 경업금지 조항은 어느 업종에서나 흔히 있는 조항에 불과.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아 노예 계약이 아닌 파격 보상 조건임. 뉴진스 컴백 시기에 먼저 공격을 시작한 쪽은 어도어. 노이즈를 만들어 회사를 괴롭힌다는 기록도 확인. 이 시기에 회사를 압박해 억지에 가까운 보상안을 받아내려던 건 아닌지 되묻고 싶음. 이상, 이러한 이유로 하이브 측은 민 대표의 엇나간 행동들이 모두 경영권 탈취를 위한 빌드업 과정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쟁점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하이브가 민희진의 뉴진스를 표절한 것이 맞는가? 즉 내부 고발건. 둘째, 민희진의 불공정 계약 논란과 경영권 탈취 여부. 먼저 민희진이 내부 고발했다는 타그룹의 표절 논란. 민 대표는 뉴진스 멤버 선발부터 안무, 음악, 콘셉트까지 모든 분야에 본인의 크리에이티브를 갈아넣었다. 뉴진스가 크게 성공하면서 다른 그룹들이 뉴진스의 성공 방식을 차용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컸고, 특히 다른 기획사도 아닌 같은 모기업 아래에서 뉴진스 동생 그룹 남자 뉴진스가 탄생하는 걸 보자 결국 분노가 터진 것. 유사성 논란 관련해서는 하이브도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그룹의 컨셉이나 안무가 비슷하다고 해서 표절이라 따질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는 분석. 이참에 안무에도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한국안무저작권학회가 공식 출범하기도 했다. 다음은 민희진의 불공정 계약 논란. 이번 갈등의 최대 핵심으로 떠오른 주주간 계약 SHA. 작년 3월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 주식 배분을 놓고 계약을 맺은 건인데 민희진 대표가 이를 노예 계약이라고 문제 제기를 한 것. 최근 기자회견과 각종 언론 취재를 통해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민희진 대표가 지닌 어도어 주식 18%, 그중 민 대표가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 풋옵션은 지분 13%에만 해당하고 나머지 5%는 하이브 동의 없이는 처분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13%의 풋옵션이 현재 가치 기준으로 1,000억 원 규모인 것, 그리고 경업금지 조항. 주식을 단 일주라도 가지고 있다면 경쟁업종에서 일하지 못한다는 내용. 이 자체는 부당한 경쟁 상황을 막기 위한 보호 조항으로 어디에나 있는 합법적인 계약 내용. 5%의 주식은 하이브 허락 없이 팔지도 못하니 하이브에 영원히 꽁꽁 묶여있는 신세라는 민희진의 주장. 하이브 측은 최근 주주간 계약 위반을 선언. 이 경우 계약에 따라 민 대표가 보유한 주식을 헐값에 다시 사올 수 있는 콜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의제기도 할 수 없다는 내용까지 계약에 담겨 있다고. 이번 사건은 글로벌 인기를 구가해오던 K-팝 시장에 여러가지 파장을 낳고 있다. 지난 2020년 주식시장에 상장한 하이브. 더 이상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아닌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히며 게임 테크 기업의 유전자를 지속적으로 흡수해왔다. 공격적으로 국내외 기획사를 인수합병하며
멀티 레이블 체제를 다져왔다. 종속기업은 65개에 이르며 이중 음악 레이블만 11개에 달하고 자산 규모 5조 원을 넘겨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 최초로 대기업 집단 편입을 앞두고 있다. 멀티 레이블 체제 하에서는 다양한 개성을 지닌 아이돌 그룹을 단기간에 빠르게 데뷔시킬 수 있어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번 사태에서 보듯 파열음은 예견된 일이었다는 분석. 하이브의 초기 투자금 160억 원과 어도어가 만들어낸 1103억 원의 매출액. 하지만 80대 20 수익의 대부분을 하이브가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기획자로선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투자사와 기획자 그리고 아티스트까지 어느 쪽인 뉴진스의 성공에 더 많은 지분이 있느냐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 우리는 이미 50-50 사태를 통해 한번 겪었고 뉴진스로 똑같은 이슈가 재현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아직 사건의 진실은 저 너머에 있다. 맞다이로 들어와. 양측의 진실 공방이 5일간 이어지는 동안 하이브의 시가총액은 1.2조 원이 증발. 이제 모든 것은 법정에서 밝혀질 일만 남았고 그 와중에 신곡으로 돌아오는 뉴진스. 이상 사건 보고를 마치도록 한다. 다음 사건은 진퇴양난에 빠진 테슬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수사 중이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기 바란다.